문화를 주제로 우리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PT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 10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여기에 빠진 게 누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고 어떻게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잘 해야 되겠죠. 잘. 어떻게 맞을 것인가 잘 해야 된다. 누가의 전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게 갖고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10년을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오준 대사님께서 8가지 우리 사회의 그 변화를 예측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게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세계적인 저경제 성장, 심지어는 완전히 이제는 앞으로 계속 모든 경제가 다 거꾸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방금 전에 하 대표님 설명하신 거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 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민주주의 쇠퇴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 확대되고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고 그 패권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들어섰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여기에 따른 인간이 무용하게 돼, 인간이 쓸모가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준 대사님께서 예측하신 8가지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미래의 전망이 한결같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있죠.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더 위험한 거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제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에서는 철저하게 공공부문과 민간이 하는 일을 구분을 해서 공공부문은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공부문은 민간이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장의 실패를 공공부문이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제 불가능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달하면은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세계화, 저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을 때 계속 더 위험성이 더 빨라진다면 우리는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의 해결책을 위해서 공공자금을 막대하게 쏟아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할 때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지금 공공부문에서 얘기를 하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위험이 오고 우리는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공공부문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정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들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그러한 위험을 더 조장하고 더 확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까, 그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갈등을 넘어서 이제 일본과의 갈등을 또 조장을 하고 또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발제의 부문은 문화 부문입니다. 문화는 저는 예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에 한정된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가치, 의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것을 위해서 다양성을, 자기와 다른 남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해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권이 시작한 지금도 저는 또 다른 그런 리스트가 또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만든 것이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든 현실적으로 서로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위기들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한 사람의 힘, 뭐 몇몇 사람의 어떤 머리로 도저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더욱 심각한 문화적 위기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결례가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조적인 그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로 뭐 진영을 나눠서 싸우는 걸 보면은 서로 뭐 자본주의, 뭐 시장 원리,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행복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주의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각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교조에, 그 주의에 매몰돼서 각자 그 주장만을 갖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지도자였다면,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각자 대화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고 편가르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그게 문화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그리고 나와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 이 기득권자들끼리 유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권력과 경제, 정치 세력과 경제, 언론과 경제, 심지어 종교와 경제, 언론 다 굉장히 결탁이 돼 있어 굉장히 심한 그런 부패를 만들어내는 걸 목격을 하고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기득권 교체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사회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플로어에 있는 분들, 그리고 소위 스스로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를 모색하는 그런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했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갖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 우선 각성하고 반성하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은 스스로 강자라면은 양보와 겸양과 겸손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정의와 자유와 진리와 평등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떻게는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함께 노력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